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정말 그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를 좀 해왔던 부분인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는 두 가지 핵심 체크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오늘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.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.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어제 이제 하이닉스 시총이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경우, 이럴 경우는 시장이 끝이다라는 이제 끝물이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정말 어제 이제 그 하이닉스가 시총을 보통주를 돌파함으로써 시장에 그런 뭐 루머라기보다는 뭐 이렇게 증시 경험 같이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. 또 하나가 있죠. 바로 오늘 또 말씀드릴 게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입니다. 과연 이제 마이크론이 실적은 좋게 나오는데 지금 시장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예상치보다 적게 나오느냐, 또 하나는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도 주가가 선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제 시장의 의문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삼성전자의 그 대응 전략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상당히 그동안 이제 쉼없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어요, 시장이. 제가 그래서 우리 그 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조심하자. 일단은 관망 부분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현금을 갖고 때를 또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강조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흔들려 버리니까 삼성전자가 흔들려 버리니까 전반적으로 오늘 그 시장의 그 종목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하락률이나 이런 거를 보시면은 뭐 반도체고 뭐 파도 같은 경우도 그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받고 있고요. 뭐 제가 볼 때 그 반도체 관련주에 이렇게 보면은 뭐 로봇 관련주 이런 종목군들이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3% 정도 빠지는데 일반 중소형주들은 완전 추풍낙엽이에요.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삼성전자가 시장에 그 흔들림을 나타내니까 다 빠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결국은 주도주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. 주도주라는 거. 그죠? 그래서 시장에 그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SK 하이닉스 시총 어 초과 추월이죠. 추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리지 이 실적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. 그래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상회해도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이 얘기해요. 다행히 이제 그 지금 볼 때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좀 보는 거는 제가 이 부분을 항상 말씀드려요. 3조 2천억에 그 매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시장이 그 지금 그 외국인들은 이런 반등한 것을 계기로 해서 차익 실현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와 있다고는 봅니다. 저도.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그 삼성전자를 보면 엄청나게 반등을 해왔어요. 물론 이제 뭐 SK하이닉스는 더 했고요. 5만 원대에서 37배가 반등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 실현 욕구는 커진다 이렇게 봐요.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두 가지 측면, 과연 삼성전자의 이런 그 SK하이닉스 시총 추월. 왜냐면 SK하이닉스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이거 1900조인가요? 여기 579억. 갑자기 까먹었네. 그죠? 근데 어저께 이제 이게 잘 안 보여서 그래요.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지금 높잖아요. 그렇죠? 어, 2천조 삼성전자가 보통주가 그래요. 보통.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시장을 추월함으로써 주가가 이제 여기서는 고점을 쳤다라는 이제 시장의 뭐 증시 경우는 아니지만은
암암리에 이제 얘기 나오는 거예요. 옛날에도 보면은 뭐 그 후발주가 그 고점을 돌파하면서 하락이 됐다.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고 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실적 부분,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되면서 이거 발표돼도 선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측면들이 부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근데 이제 하이닉스가 시총이 삼성전자를 추월했을 경우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이 뭐 틀려질 수도 있죠. 그런데 제가 볼 때 추월을 했을 경우 과연 지금 현재 그 AI 시장을 어떻게 보냐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로 많아요. 물론 이제 그게 어떤 타부라 그러나요? 이게 뭐 삼성 SK하이닉스 하면은 이제 고점이다 선반영됐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긍정적인 해석을 봤을 때는 AI 슈퍼 사이클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고 HBM 경쟁력이 물론 이제 그 SK하이닉스가 더 앞섰어요. 그래서 HBM3까지는 그래서 선도 기업의 프리미엄이 그 기술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도리어 이 HBM 시장에서 어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업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될 수 있죠. 삼성도 결국은 SK하이닉스가 잘 가니까 수혜가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아주 이론적인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크게 부각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오늘 이제 뭐냐면 시장의 터부가 SK하이닉스가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이것은 이제 단기 고점이다. 물론 단기 고점인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그 기술적 지표상은요. 기술적 지표상은 그동안 많이 떴어요. 그래서 제가 추격 매수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. 기술적 지표상은 단기 고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고점이라는 게 그동안 이제 그 아래에서 산 분들이 고점에서 그 저점에서 샀기 때문에 여기서 뭐냐면 그 이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그러니까 차익 실현이라고 그러죠. 우리가 뭐 차익 실현 욕구가 굉장히 커지는 시점이라고 봐요. 저도. 뭐 마찬가지예요. 제가 이제 주가는 그 파동을 갖고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. 뭐 그러면 위에서 한번 팔아놓고 거기서만 매매해라 그 대신.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강해지는 시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외국인 매도가 이제 시장에서 보는 게 이거 이제 선반영된 고점 신호 아니냐. 이걸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보는 거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때 요 외국인의 매도가 선반영 고점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항상 그 주가라는 것은 과거의 역사를 본다면 거기를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그 실적이에요. 제가 볼 때 실적. 그 실적을 그러니까 바로메터 그러니까 실적이 하나의 또 바로메터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준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또 뭐냐면 주가를 끌고 갈 수 있는 게 마이크로 테크놀로지.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뭐 지금 이쪽엔 3이지만은 이 실적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기술적 지표를 이겨낼 수 있는 게 실적이라고 보거든요. 기술적 지표.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단기 가열이다. 뭐 이거는 뭐 맞아요. 단기 가열이기 때문에 한번 흔들릴 수도 있는데 과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제가 볼 때 기술적 단기 가열인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실적 기준이라고 보는 거예요, 저는. 그래서 실적이 만약에 또 좋아진다면 또 주가를 달고 올라가요.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가는 실적이 가져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볼 때 오늘 굉장히 그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은 될 수 있어요. 단기 가열을 시켜주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조정을 받냐. 근데 여기서 뭐냐면 터부는 터부일 뿐이라고 보는 거예요. 요 기술적 지표는. 그래서 지금 현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상향됐을 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런 부분이 이제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느냐 보는데 가장 더 중요한 부분은 기술적 지표는 단기적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지만 업황은 계속 지속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
지금 삼성전자의 전반적인 HBM이라든가 오픈 AI에 따른 그 반도체, 디램 반도체 부분이지만은 이 부분이 계속 그 지속이 계속 지금 현재 사업은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기술적 단기의 지표라고 봐요. 그래서 결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요번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. 큰 역할.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의 매도에 의해서 기술적 지분 단기 조정 아니냐. 이 특히 그 SK 하이닉스, SK 하이닉스가 시총을 넘었기 때문에 아니냐. 하지만 그건 당연히 조정을 줄 수 있어요. 근데 실적이 만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높아진다. 그럼 마이크론이 여기 이제 차트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어제 이제 그 마이크론만 올랐단 말이에요. 마이크론만 어저께 올라가지고, 죄송합니다. 마이크론만 어저께 이제 그 미국 지표를 보면은 해외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엔비디아는 어저께 빠졌죠. 엔비디아는 빠졌는데 미국에 보면 지금 이제 가장 이제 크게 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예요.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얘도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주가가 떠가지고요. 이게 단기 가열해 왔어요. 그래서 실적 발표에 주가가 빠지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제가 볼 때 물론 기술적 조정은 올 수는 있어요. 주가가 많이 뜨면 올 수 있죠, 당연히. 근데 만약 이제 여기서 제가 요 말씀드렸던 어 마이크론의 실적 전망에서 실적이 호전되면은 5일선을 갖고 또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럼 삼성전자도 제가 볼 때는 또다시 실적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주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터부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. 요번에는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그 상당히 그 실적 없이 그때 갔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했단 말이에요. 인터넷 혁명 때 2000년도에.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그 부담감을 좀 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그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그 예상을 갖다가 어느 정도 그 본 이런 부분에 의해서는 지금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부분은 그 예상보다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. 어, 그 메모리 이제 수요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가장 그 중요한 한 부분인데 HBM 공급은 계속 이제 그 확대가 되고 있는 거는 87 요번 그 27년 2026년 27년까지는 마찬가지라고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마이크론 실적이 만약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은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. 그래서 저는 도리어 이제 조정이 된다면은 삼성전자는 이런 쪽에 어떤 그 눌림목에서 모양이 나올 때 또 사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타날 때는 메모리 수요를 다시 확인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실적이 터보를 이긴다는 거예요. 터보를 이긴다 이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는 뭐냐면 그동안 HBM3나 이런 쪽에서 SK하이닉스에 졌지만은 삼성전자는 장점이 뭐냐면 반도체 부분에 있어가지고 파운드리가 있단 말이에요. TSMC도 지금 경로근상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.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파운드리 쪽 주문형 생산 부분에서 가고 HBM이나 또는 그 파운드리 쪽에서 양수 쪽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 이거예요. 그래서 제가 볼 때 오늘 두 가지 측면이었죠. 지금 시총이 여기 이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고 그래서 시총이 그 초과됐을 경우에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가 했을 경우 시장은 뭐 단기 고점보다는 시장이 우려하는 게 끝났다라고 보는 건가. 근데 저는 업황이 끝나지가 않았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어, 만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터부 부분은 실적 조정은 기술적 조정은 나올 수 있겠고 마이크론의 실적이 나쁘면은 어느 정도 예상보다 나쁘면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어, 업황이 꺾인 건 아니다 이렇게 봐. 그렇다면 뭐냐면 자연스러운 조정을 해주면서 가야지 주가가 올라가지 바로 여기서 급등해 버리면 저는 시장은 끝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이 조정을 뭐 우리가 뭐 건전한 조정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매매하시면 엄청나게 힘든 장이지만은
제가 볼 때는 이 조정이 이렇게 눌림목이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상승의 역할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지금 그 시장의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삼성전자를 넘는 것이 시장의 끝이 아니라 지금 AI 시대 HBM은 우리가 둘 다 경쟁력이 있으니까요. 그 HBM에 대한 제가 볼 때는 HBM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이 돼서 요 어떤 그 조정 이후에 또 주가를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거예요. 실적이 나올 수 있는데. 그래서 이제 이 그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된다면 물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그 소부장들도 공급망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조정은 그동안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있었잖아요. 조정받을 땐 별 얘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. 여기서도 보시면은 주가가 반등하다가 고점에서 여기서도 조정을 줬잖아요. 여기요. 여기서 조정을 줬고 지금 여기서도 조정을 주는데 이 빠질 때는 별 얘기가 다 나와요. 그 요번에 이제 시장의 화두는 삼성전자는 일단은 추월했기 때문에 이런 터보 시장의 터보에서 주가 빠질 수 있다는 부분하고 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가 이제 발표가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.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불안했던 건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. 그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파동을 만들면서 가면 주가가 더 세지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파동을 만들면서 가면 주가가 더 세지는데 그러지 않은 뭐 이게 그 불안할 때는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결국 실적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어 시각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그 뭐 300만 원, 400만 원 SK하이닉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도 60만 원이다. 그 펄을 봤을 때 그럼 SK하이닉스도 지금 현재 뭐 270만 원, 뭐 400만 원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장 큰 분기점은 제가 볼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봐요.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조정을 위기로 보느냐 기회로 보느냐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감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마이크론 실적 저는 이걸 좋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 실적이 나왔을 때 한 단계 더 레벨업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 조정은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. 그래서 도리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오래간만에 외국인들이 한 뭐 현재까지 한 40만 주 매수하고 있더라고요.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고 도리어 이제 그 팔아놓고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면 또 주가를 달고 갈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좀 더 지켜보자는 거죠. 도리어 만일에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도리어 그 퍼라든가 EPS 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인정받는 이런 잣대 부분에 의해서 도리어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. 만일 이제 마이크론이 안 좋다. 예상보다 안 좋다. 그 예상보다 안 좋지만 다음에 또 좋을 수 있거든요. 계속. 그래서 일시적인 조정은 나오지만 업황은 꺾이지가 않았다.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오늘 상당히 삼성전자가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. 큰 편인데 지금 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.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HBM이라든가 또 삼성전자 낸드까지도 시장을 갖다가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 오늘의 조정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또 조정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산에 올라가면 쉬잖아요. 그런 쪽의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조금 뭐 이 상태는 받아들이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터보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보면은 그 실적을 또 달고 갈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하지 않나 저는 업황은 끝나지 않았다.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하고 틀리다. 인터넷 혁명 시대. 이렇게 그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그 제가 종목 부분을 이제 분석해 드렸고요. 오늘 이제 그 HD 그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 저희 성향을 말씀드리는데 과거 이제 저는 이제 중장기 종목 한 두 개 잡으면은 거의 뭐 끝까지 끌고 갑니다.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 그랬고요. 삼성전자, 삼화콘덴서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반도체 쪽에 좀 이 IT 쪽에 이제 좀 그 상당히
그 깊이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. 그래서 그쪽에 좀 많이 가고 있는데, HD 현대 일렉트릭도 과거에 바로 이제 변압기 부분이었어요. 그 당시에도.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미국에서 페널티 그것을 다 갖고 나서 2년 만에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했는데, 지금 이제 다시 또 에너지와 맞물린 부분이죠. 그래서 주가 급등했는데, 일단 이 종목이 저는 이제 주식을 하면 텐베거입니다. 말씀을 드린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10배 정도를 보고 그 목표가를 보고 이제 시장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 이런 매매 전략을 좀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상당히 그 최근 그 약간 그 직장인 분들이나 아마 거액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마 저한테 굉장히 맞을 거라고 봐요. 직장인 분들 이렇게 보시면은, 그리고 거액 투자자. 왜냐면 이렇게 개별성 종목은 잘 안 해요. 이제 뭐 단기적으로 뭐 단타나 좀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시장이 쉴 때라던가 좀 이제 그 직장이나 거액 투자가를 그 모시고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게끔 좀 끌고 가는 뚝심 있는 투자를 해요. 뚝심. 예, 뚝심 있는 투자를 해요. 그래서 확실하다면 지금도 저 HD 현대일렉트릭은 거의 바닥에서 뭐 7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. 제가 뭐 다 제하고 뭐 10배도 말할 수 있지만, 그런데 이제 그게 아직도 갖고 계신 분도 있고요. 그만큼 이제 종목에 대한 집중화가 굉장히 저는 강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렇게 급탄력을 했고, 그래서 중장기로 이제 3개월, 6개월 두 종목으로 하고요. 단기로 이제 한 종목으로 이제 드리면서 종목에 접근을 좀 하죠. 그래서 수익을 날 수 있게끔 해주는다 이렇게 말씀드려요.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초창기의 종목들을 많이 잡습니다. 지금은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이제 중소형 반도체 쪽에서 텐베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. 로봇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.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을 갖고 여러분들과 시장이 끝나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, 제가 이제 가장 뭐 크게 좀 말씀드린 게 저는 이제 복리입니다. 복리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, 뭐냐면 가급적이면 안 깨지고, 그러니까 손실을 안 나고요. 만일에 이제 20% 복리 수익이 제 목표인데 1,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6천만 원이 가요. 10회 정도. 물론 이제 가닥이 깨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뭐 10% 수익이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요. 여기서 뭐 손해 보더라도 3, 4% 손해 보더라도 여기서 15%, 20% 하면 되고, 요번에 뭐 삼성의 SDS도 한 2, 30% 수익이 팍 나더라고요. 거의 뭐 상한가 한번 들어가니까 40% 정도 수익이 났죠. 사막 콘덴서를 했고요. 그리고 더 오르더라고요. 예, 그리고 뭐 요새 좀 뭐 또 SK 하이닉스 이제 출창직이 갖고 있으라 얘기하는, 지금도 팔지 말라 그래요. 방송 보시면은.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그냥 평균적인 그 하더라도 10% 복리 수익을 해서 이렇게 꾸준하게, 그러니까 기간보다는 그 수익, 그 시장에 따라서 뭐 더 길을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겠죠. 이런 부분에 매매 전략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.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수익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. 워렌 버핏이 얘기했어요. 치명적인 손실을 피하자. 그러니까 짧게 끊어치자, 그 손실은. 그리고 시간은 아낌없이 중장기로 가면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해야지만 기다리지, 안 그러면 일반 투자는 하루 이틀도 못 기다려, 조금 빠지면은. 그래서 이 부분하고 나만의 손절 있죠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이게 결국은 이제 요런 얘기예요. 손절은 짧게, 손절은 짧게 가자. 그러니까 바로바로 쳐버리자 이거죠. 막 머리 아픈 거 쳐버리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. 그 다음 수익은 크게. 한 번 하게 되면 수익 크게. 그래서 비중 조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, 그래서 이런 그 매매 성향을 갖고 여러분들 수익을 이제 그 전체에 떼고, 요걸 이제 6개월, 3개월, 1, 2주. 이렇게 이제 매매 전략으로 가게 되죠. 최근 제가 반도체 종목에는 아직도 제가 많다고 봐요. 텐베거 주식들이 진행 중인 종목도 있고, 또 로봇의 일부도 좀 올랐지만은 그래도 아직 그 삼성전자, SK하이닉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, 특히 이제 IT 기업들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보고,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중소형주예요. 바로 ALD. 뭐 아시는 분은 알더라도 끌고 가질 못해요.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그 영업이익률이라는 거, 순이익 성장 이 부분을 굉장히 그 중요시하고, 그래서 이런 그
전력 반도체. 그래서 뭐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참여하시고 기회를 잡으세요. 010-5890-6321 문자로 반도체 문구를 보내주세요.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. 문자 한 번이면은 계좌에 그 전체적인 품격이 올라갑니다. 자, 이상 레드썬이었습니다.